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 각가지 5가지 유형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치? 예, 살펴봤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이 비즈니스를 어떤 그 종합적으로 어떤 좀 표준화된 어떤 틀을 갖추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사물 인터넷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표준화된 어떤 이용 형태, 그 이용 형태의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을 어떤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플랫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철 타잖아요. 전철 타면은 내가 여기 전철역이잖아. 이게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기다리는데, 요거 있잖아. 전철이 들어오는 거, 요거 전철. 그치? 여러 가지 전철이 들어올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전철이 들어오는 이거를 갖다 우리 뭐라 해요?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그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거 전철 들어오는 거, 기차 들어오는 요 틀. 이걸 갖다 우리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차는 여기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차든지. 그치? 이걸 갖다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건 여러 사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틀, 프레임워크요. 그쵸? 프레임워크요. 프레임워크. 틀이요. 아시겠어요? 예,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우리는 그 플랫폼이다. 뭐 과거의 사물 인터넷에는 센서나 뭐 컨트롤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액추에이터를 활용해서 가전제품이나 뭐 기계, 설비 등을 원격에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 단편적인 서비스, 우리 이유형이라고 그랬잖아. 이유형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앞으로는 축적되는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강점이 있잖아. 이거는 O유형이라고 그랬잖아. O유형. 아시겠어요? 그쵸?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은 뭐예요?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준적인 형태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서버도 모아놔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정한 형태와 틀을 갖춰서 모아놓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그랬죠. IoT 프레임워크.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과 사물이 언제든지 소통하여 사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물들에 대한 제어 방법을 표준적으로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IoT 플랫폼. IoT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IoT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IoT 플랫폼에서 우리 IoT 클라우드 서버가 있는 거고, 이 서버 위에 플랫폼에 옮겨가고, 이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모니터링 관리나 뭐 서비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뭐 작업 관리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필요하면 어떤 고객은 뭐 지금 어떤 형태인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이런 장치들의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물들, 장치들이잖아요. 이 장치들의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치? 이 장치들의 어떤 그 제어를 하거나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모아놓은 거,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모아놓은 틀, 종합 서비스 틀, 이걸 갖다 우리는 IoT 플랫폼이다 그래. 그치? 예. 그래서 사물 인터넷 발전 단계에 따라서 기존의 폐쇄적인 아키텍처, 요거 우리 기존에 어떤 그 우리 지능정보통신을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 폐쇄적인 어떤 사물들끼리만 통신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로 만들었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가면서 오픈됐다 그랬잖아.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따라서 이 클라우드, 인터넷에 연결된 그 종합적으로 그 운영 관리하는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보관하는 클라우드가, IoT 클라우드가 있잖아. 이 IoT 클라우드로부터 각종 사물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치?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오늘날에. 그래서 오픈 액세스 IoT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 집중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중앙 집중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를, 그치? 서비스를 항하는 거죠. 요 사물들이. 그치만 이제 앞으로 이제 2025년 이후는, 그치? 오픈 액세스 IoT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치? 분산된 요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분산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산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분산 클라우드를 통해서 각종 사물들이 그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것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쵸? 사물 인터넷 멀티 플랫폼이요. 플랫폼의 환경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 여기 멀티 플랫폼으로. 플랫폼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멀티 플랫폼으로 발전할 거다. 앞으로는 전망이.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는 오픈 API를 제공해서 누구든지 그 사물 인터넷 그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형 오픈 API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 외부 시스템과 연결을 지원하고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개발자에게 다양한 메시업 서비스, 아까 뭐 지도라든가 위치라든가 뭐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종합적인 뭐 서비스, 교통 서비스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 무료로 오픈 API를, 그런 데이터나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을 해서, 그치? 사물 인터넷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만들어진 뭐 위치 기반의 뭐 활성화 기기나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개방형 IoT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API를 통해서, 그치? 이런 서비스를, SNS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할 거다. 지금도 그렇게 와 있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한번 유형을 살펴보면은요, 그쵸?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렇게 가는데, 운영체제, 그 IoT 시스템의,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체제의 플랫폼이 있겠죠. 리눅스를 쓰거나, 안드로이드를 쓰거나, 애플 OS를 쓰거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윈도우즈를 쓰거나, 삼성의 타이젠이라고 하는 OS가 있어요. 타이젠 OS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운영체제를 쓰는 거지.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서로 운영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리눅스, 안드로이드, 애플 OS, MS, 삼성, 타이젠 있는 것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하드웨어 플랫폼, 인프라죠. 그쵸?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그쵸? 모비우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칩이라든가, 그 센서라든가, 뭐 램프라든가, 뭐 아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사물 인터넷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구현 틀들이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그치? 그걸 다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그쵸? 모비우스 이런 것들 쓰고. 아두이노 많이 쓰죠. 라즈베리 파이도 많이 쓰죠. 그쵸? 사물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모다캠이라든가, 시스코, 우리 그 시스코 장비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KT나 LG U+나의 머신2머신 지능정보통신, SKT의 머신2머신이라는 지능정보통신, 그 통신 회사들이잖아요. 올조인도 있고요.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센서 클라우드, 뭐 코머스, 코웹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치? 이런 것이 뭐 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데이터를 모아서 플랫폼 하는 게 있죠. 우리 네이버도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뭐 포털이지만, 그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그치? 커머스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
우리 사영역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 인텔, 오라클, IBM, 그쵸? 커머스 여러 곳에 끼네요. 서비스 생성 및 실행하는 플랫폼들이 있잖아. 모비어스, 코앱, 그쵸? 카카오, 라인, 페이스북, 구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트위터도 있고요. IoT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IoT가 뭐 실행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떤 서로 돕고 도우면서 어떤 작동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 모비어스나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이런 것들을 우리 IoT 생태계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플 깔려면 이런 쪽으로 가지고 깔아서 IoT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런 것들이 유용이 있다. 되셨죠? 자, 사물인터넷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업계 사물인터넷 플랫폼,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IoT의 선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라 그랬잖아요. 왜? 이동통신 3사가 자기가 기존의 무선망을 갖고 있잖아요. 무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또 이런 이동통신 업체 3사가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그치,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5유형의 서비스를, 그치?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제품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그치?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업체들이, 그치? 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 업체가. 아시겠어요? 녹록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SK텔레콤, 우리가 제일 그래도 시장이 큰 게 SK텔레콤, 그 다음에 KT하고 LG하고 비슷한데 좀 KT가 좀 크죠. 그쵸? 자, 구성상부 SK텔레콤에서 이동탐사에서 홈, 그쵸? 사물인터넷 서비스 뷰, 그쵸? 가정의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뭐 보일러라든가 제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침대 등 가구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로 하죠. 그쵸? 서비스 가격은 그쵸? 1,000원만 내면, 그치? 1,000원만 내면 이런 것도 서비스 할 수 있대요. 서비스 활성화반은 무료 제공하면서 활성화되겠죠. 판매는 개별 제품 판매처가 있고요. LG U+는 뭐 가정 내 스위치라든가 플러그라든가 온도 조절이라든가 도어락 이런 것들을 LG U+에서 사물 인터넷 종합 홈 IoT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이 홈 구성 Z-웨이브 기반 뭐 이런 게 있고요. IoT 허브 동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브 여러분들 와이파이 쓰려면 허브 와이프 동굴이라는 거 끼면은 여러분들 와이파이 형식을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월 11,000원만 내면 쓸 수 있다고 그러고요. 허브 동굴 아시죠? 기기 사정 무료를 제공한다. LG U+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고요. KT에는 홈 피트니스, 홈 캐치라고 하는,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이건 IPTV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거고요. 개별 상품 가입하고요. 개별 상품 마케팅을 하고요. KT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갖고 온 건데, 한번 필요하다면 여기 가서 한번 쭉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보세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우리 IoT CT 플랫폼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이걸 했어요. 플랫폼 사례, 부산에 사물 인터넷 CT 플랫폼 사례가 있어서 한번 이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개방형 스마트 CT 플랫폼이라고 만들었어요. 부산 SK텔레콤과 싱크플러그라고 하는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만들었나봐요. 요거. 그래서 공동 플랫폼, 응용 플랫폼 그래가지고 오픈 API, 공동 서비스 기능, 디바이스 프로토콜, 타 플랫폼과 상호 연관할 수 있는, 그죠? 웹 기반 응용 서비스 기능, 웹 스토어 기능,
공공 데이터 연계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서비스를 표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그치? 그 부산의 빅데이터 시티에서 여러 가지 응용들을 한 거잖아요. 그쵸? 아시겠어요? 보안, 뭐 빅데이터를 할 수 있고, 뭐 빌링,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모니터링, 뭐 데이터 연동, 데이터 연계 이런 걸 통해서 뭐 시스물 방범, 뭐 방제, 환경, 교통, 부산에 그치?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도시 시민들한테 뭐 실증적으로 스마트 매장, 스마트 사회약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뭐 시티 서비스 검색 다운로드 이런 거 아시겠어요? 뭐 그 행인이 그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 가면 그쵸? 뭐 천자 이렇게 저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1인 기업 개발자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그 플랫폼을 가지고 개방형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부산에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그쵸?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그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쵸? 생성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리어 아답터와 얼리어 아답터 또 나왔죠. 얼리어 아답터라는 것은 그 어떤 제품이 나오면 미리 써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신제품 나오면 막 미리 써서 하는 거, 시연해보는 거, 뭐 이런 걸 얼리어 아답터라고 초기 대중 사이에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은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들의 소비하기 쉬운 형태로 IoT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물 인터넷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전국적인 혹은 글로벌한 세계적인 규모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동통신사들의 인수합병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사물 인터넷 시점의 티핑 포인트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조, 시작. 우리 이거와 유사한 게 뭐냐면 그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죠.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마우스를 써서 잘 안 써지는 거거든.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나비 효과라는 건 뭐야? 작은 나비에 일으키는 바람이, 나비가 날아가면서 일으키는 미세한 바람이 그것이 증폭이 돼서 어디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갖다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버터플라이. 이거 영화도 있잖아요. 버터플라이 효과. 그러니까 베이징에 그치? 베이징의 작은 어떠한 계기가 그치? 미국 뉴욕 시티에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죠. 그와 같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어떤 그 전조, 그 티핑 포인트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 전조. 좀 볼게요. 티핑 포인트를 보시면, 클릭해서 여러분 티핑 포인트 보시면 여기에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그거를 갖다 우리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여기. 그치? 갑자기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어떤 서서히 현상이 진행되다가 어떤 작은 요인으로, 어떤 작은 계기가 한순간에 큰 사건으로 발생되는 큰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 거, 이걸 갖다 우리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티핑 포인트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티핑 포인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치? 예, 어떤 것이 서서히 일어났다가 갑자기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 말 많이 써요. 본격적인 대규모 채택 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고,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다수의 빅플레이어, 이걸 갖다 빅플레이어, 큰 회사들이잖아요. 큰 회사를 갖다 빅플레이어들이라고 그래요. 시장이 큰 시장들이잖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거. 사물 인터넷 활성화를 이런 회사에 견인차를 해줘야 되겠다. 국내 사물 인터넷 성공 사례로 SK 플래닛 TBMC라든가 음식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서 사물 인터넷 환경 조성이 좀 미약하다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었던 이유는요. 한번 보면 그래야지 알 수 있잖아.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준비하는 기업 자금의 출처와 이익이 불평하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도 사물 인터넷을 하면 돈은 많이 들어도 그거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용자의 가치가 추가된 것은 아니야.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진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진 사물 인터넷 센서라든가 장치들을 막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기능을 제공하는 플랜티 스마트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여러 기능을 갖춰진 거야. 이 기능이 너무 기능이 많다. 기능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 반면에 코바치의 플랜트 센서라고 하는 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화분에다가 이거 꽂아놓으면 지금 화분의 온도라든가 화분의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센서기가 있거든요. 플랜트 센서가 있거든요. 이거 선풍적으로 팔린 센서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많이 안 팔렸죠. 왜? 쓸데없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너무 많은 기능을 추가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순한 기능, 정말 실용적인 그러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계속 사물 인터넷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너무 적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해외 펀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원이고 사이즈가 작잖아. 그 국내 시장을 석권하려면 우리 국내에다 몸 만들어서 내수를 가지고 그 몸 만든 거를 수익을 창출하려면 인구가 8천만 명 이상 돼야 된대요. 그거에 이상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죠. 일본은 8천만 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일본 내부에서도 팔고 그거를 외국에 수출해서도 팔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꾸 어떤 거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나라 새로운 제품을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가 작으니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작으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면 이익이 안 남는다는 거. 그 개발 이익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죽거나 살으나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그죠? 경쟁에 끼어들어야 되는데 해외 수출이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해외 수출을 진출할 수 있도록 그치?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치? IoT 디바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API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그치? API로 공개해서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것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누가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API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이버에 갖고 있는 데이터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 그거의 예가 뭐냐면 스마트 체중계를 파면 위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치? 그거는 위딩스가 자기가 이게 스마트 체중계거든요. 스마트 체중계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한 거니까 인터넷에 연결돼서 누가 올라가서 여기 스마트 몸무게를 재면 이 몸무게가 얼마큼 된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쌓여요. 데이터로. 그치? 데이터로 쌓여서 이 데이터로 이 몸무게라든가 이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웨딩스를 이용해서 100여 개의 어플을 개발했어요. 식단이라든가 비만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치? 100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가 제공되는 무료 오픈 API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100개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를, 어플을 개발을 해서, 그쵸? 판매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만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좀 착각해서 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생각이 단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데이터만, 그게 이치 데이터라든가, 그쵸? 뭐, 스마트폰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이동통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라는 거는 단편적인 데이터예요. 더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풍부한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들만이 자기들의 데이터다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맞는, 그쵸? 해당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습도 센스가 부착된 기저귀 있잖아. 애들 기저귀에 애들이 쉬하거나 변을 보게 되면은, 변 보거나 기저귀 하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서 변을 보고 기저귀에다가 소변을 봤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라고 하는 그 하기스 기저귀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 실패했죠.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혼자 이렇게 띄워놓고 혼자 재우고 그러잖아. 애들은 혼자 재워요. 어릴 때부터.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을 끼고 자잖아. 늘 옆에 붙어 있는데 늘 애들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혼자 재우기 때문에, 그치? 아빠 엄마 자고 애들 방 따로 있어 혼자 재우잖아. 거기다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 혼자 있으니까 그 부모들이 그 애들의 기저귀가 지금 얼만큼 소변을 많이 받는지 변을 많이 받는지 이런 상태들을 원격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에는 맞지만 우리나라는 맞지 않는 거죠. 해피포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켰잖아. 포크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 해피포크라고 하는 그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맞나요? 우리나라 식사 시간이 얼마큼 되나? 5분, 10분 훅딱 먹고 가잖아. 성격이 급하잖아. 근데 해외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마냥 앉아서 포크를 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얼마큼 식사 시간은 얼마큼 됐는지, 식습관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어렵지. 해외 시장에는, 그죠? 고기 한 점, 그 스테이크 한 점 먹고서 오물오물 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쵸?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속에서 해피포크라고 하는 것이, 그치? 인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냥 빨리 누가 또 빨리 먹는지 이렇게 빨리 먹고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위장병을 걸리는 확률이 우리나라 사람이 높대요. 왜? 매운 음식이라든가 자극적인 음식도 먹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그치? 위장병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쵸? 중국 사람들도 만만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막 그냥 시끄럽게 그 얘기하면서 막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또 즐겁게 식사하잖아. 그치? 예, 즐겁게. 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치? 천천히 식사하잖아. 오물오물 오랫동안 씹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장병 위궤양 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적다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책적 지원, 지금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IoT를 뭐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갔는데 전 정권 시대에 창조경제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본 분배의 불균형, 뭐 집중 지원해서 성공 사례로 확보해서 이렇게 IoT를 여러 회사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회사에다, 그치? IoT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그 회사가 성공하면 또 다른 회사가, 그치?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성공하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 재투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회사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한 회사에다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이 회사가 IoT를 잘 키워서 이 회사가 키우면 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다른 회사에다 지원해주고 그럼 우리 IoT 회사가, 그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대구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물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그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에도 지원해주면 사물 인터넷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지원해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치?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소비자의 니즈 형성에 초점을 해야 된다. 뭐 광고 홍보 이런 거, 마케팅.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분류 기준, 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유형, 5가지 유형했죠? 첫 번째 유형,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품과 서비스 유형. 두 번째,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유형. 세 번째,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네 번째,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제품. 다섯 번째, 그죠?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는데, 그치? 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신경 써서 공부를 해보시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장시간 동안 공부하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